네, 전국 해법입니다. 예, 김진표 전 새정치연합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새정치연합이 오늘 그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이제 강행했습니다. 네. 예,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뭐 좀 여진이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인사다. 예. 뭐 최재성 의원 하면 당내에서는 아주 전략통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람이 아주 역량이나 아주 유능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게 친노다 비노다 이런 분류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일 임명을 못하게 되면 네. 그럼 우리 당은 이제 계파 혁신이 어려워지죠. 역설적으로 친노 비노 이거를 이제 다 답하고 내려놓고 당을 하나로 힘을 합치자는 것이니까 역량 중심으로 이제는 역량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오늘 그런 점에서 보면 인사를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네. 이정걸 원내대표 걱정했지만 그래도 전체 인사가 균형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계파를 망라해서 대개 당내에서 젊은 의원들 중에 아주 역량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들을 전에 김한길 대표 모시던 김관영 비서실장이 이번에 예. 수석 사무부총장이 예. 됐죠. 또 대변인으로 모시던 박강원 의원이 문 대표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원내수석 대표하던 안규백 의원이 네. 또 전략홍보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하고 예. 그러니까 이 인사를 놓고 무슨 어느 계파를 특별히 선호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반대가 많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알려진 거와는 다르게 네. 어떻게 좀 더 유능한 인재들을 포석하는 과정에서 밀고 땡기기 당내에서 흔히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언론에는 그냥 친노 비노 싸움으로만 이렇게 전부 배서서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의 이미지나 국민의 신뢰도가 아주 타격을 받게 되죠. 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당에서 적어도 인사 문제를 놓고 네. 친노 비노 계파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난 큰 선거 우리가 진 이유가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정책이 있느냐에 네. 대해서 신뢰를 못 받아서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싸움을 하더라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갖고 싸워야 되죠.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해 줄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대목이요. 그러니까 대선 앞둔 총선, 19대 총선이었죠. 대선이 2012년 12월이고 총선이 2012년 4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총선이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때였는데 그때 공천에 다수 이 관료 출신들이 탈락했었죠. 네. 예.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영입해서 말하자면 국가 경영의 경험과 연륜을 갖췄다. 우리 이제 김진표 의원님도 이제 그런 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거 공천에 탈락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네.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과학기술계라든가 문화예술계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혀 비례대표나 여기에 안 나온다. 네. 그리고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고 나서 그러면 젊은 층으로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는 것이 나타나면 괜찮을 텐데 네. 그게 별로 안 보이니까 그것이 이 정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냐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네. 그것이 저는 2012년 4월 총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2012월 대선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결국은 총선이나 대선이나 승부는 중간층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50위에 미치지 못하고 새정치연합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중간층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고 또 그것이 국가 경영에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과연 그럼 이 중간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것인지. 당장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에서 문을 잠궜다 이렇게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갖고 평을 한단 말이에요. 넓어져야 되는데 확장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는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네. 전체 인사 구성을 놓고 보면 저는 잘한 인사라고 보고요. 예, 뭐 최재성 총장 인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예. 다른 뭐 최재성 인사는 저는 좋은 인물을 썼는데 네.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나 그 의견을 수렴해서 김관영 의원, 박강원 의원, 안규백 의원 그런 분들과 함께 네. 하도록 이 전체 포메이션을 짠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혁신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될 혁신이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2012년 총선 때는 말한 대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에 있는 그 표를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네. 거꾸로 보통 때 정치 활동할 때보다 선거를 앞두고 더 좌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당의 어떤 점이 국민들로부터 오늘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네. 통일 외교 안보 면에서 경제 정책 면에서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혁신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확립해 놔야 거기에 걸맞는 좋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1차 혁신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김상곤 위원장이 욕심을 버린 분이시니까 그렇겠지만 당의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혁신 운영, 당 운영에 관한 혁신 방안, 공천에 관한 혁신 방안은 많이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을 잘 골라서 1차안으로서는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런 혁신안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 네.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으면 네. 그런데 우리 당의 4월 보선 패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표가 직접 못하고 김상곤 위원장에 맡겼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상곤 위원장에게 정권을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것을 문 대표가 어떻게 책임 있게 실현하느냐. 어떻게 당내의 제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중앙이나 최고위를 거쳐서 이걸 관철해내고 실천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메르스 정국에서 이제 뭐 메르스가 좀 진정세에 접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이제 국회도 이제 따질 걸 따지는 이런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도 메르스에 집중된 그 질의가 있었고 대답이 있었는데요. 잠깐 장면장은 같이 보시죠. 네. 예.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감염자 발생을 뒤쫓아가는 등 총체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에 어떤 빨리 안정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실 의향 없습니까? 제가 뭐 어떠한 경우에서 또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메르스 사태에서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의 이 초기 대응, 선제적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네. 하는 지적은 뭐 조금 전에 봐도 새누리당의 이채익 의원도 질타했고 또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도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뭐 이건 여야가 공통으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말이죠. 통상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부총리도 지내시고 해서 우선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조기에 완전 종식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염병 예방 체계를 확립해 놔야 되는데 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정부의 책임 문제입니다. 네. 세월호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책임 소재를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네. 재발 방지 대책이 안 만들어집니다. 아, 제대로. 예.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책임질 주지 않겠냐고 묻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수순으로는 지금은 전부 힘을 합쳐서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될 때죠. 네. 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키더라도 이것은 메르스 종식 이후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 사퇴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도 오늘 있었거든요. 네. 아까 그 장면도 저희가 같이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당연하죠. 좀 늦었고요. 네. 왜냐하면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 아닙니까? 네. 이렇게 큰 데에는 삼성맨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도 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이 사회 공익 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삼성병원이 우리나라 네. 초일류 병원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음압 병실이라든가 전염병 감염 체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나 인식이나 매뉴얼이나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막상 사태가 터졌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쉬쉬하고 숨기다가 물론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죠. 쉬쉬하고 숨기다가 이 메르스를 80여 명이나 확산시키는데 전국 병원 감염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메르스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우선 정부가 그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예, 경고를 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현대경제연구원수도 경고를 했어요. 아. 공개적으로. 그런데 아무런 매뉴얼도 예방태세도 안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 잘못이 크고 두 번째는 막상 터졌을 때에 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딱 판단해서 이게 당신의 힘으로 될 일인가. 왜냐하면 출입국 공항 폐쇄, 병원을 폐쇄하거나 지정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환자가 필요할 때는 주거를 제한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그 사람의 기본권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예. 저 사스 때 왜 고건 총리가 직접 맡아서 이걸 네. 팔고도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가 공석 중이면 알겠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했어야죠. 그 정부가 그걸 못해서 박원순 시장이 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확산시킨 것보다는 네. 좀 과하다 싶어도 초기 대응을 이런 일은 과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병원 공개를 이끌어냈고 지역 감염 예. 막는 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년이 강남구청장이요. 네. 이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하는 바람에 강남구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격이 됐다. 뭐 서울시에서 나온 10명이 삼성병원 자료를 이것저것 가져가더니 밤 10시에 지자체에 한마디 상의 없이 긴급 브리핑했다. 삼성서울병원이 강남구에 소재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회견한 내용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남구청에 맞은 폭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네. 환자를 이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치러줘야 할 판이었다. 그 정도의 희생은 해야죠. 그래야 전염병 예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네. 전염병의 예방을 막아야죠. 그것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의 임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현희 구청장의 이 발언을 보면서 말이죠. 이분이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는 한전부지 현대사업 건설 문제 가지고서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또 그전에는 구룡마을 개발 문제 가지고서 뭐 소송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사이가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저는 주민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방자치가 어떤 면에서는 오염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방자치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를 특히 서울 시내 같으면 많은 유럽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정도 나라 인구와 네. 면적이라면 서울 시내는 기초자치단체 4개나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는 너무 이제, 잘게 쪼개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 봅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국회에 예. 내놔 있는 지방자치체계 개혁 법안의 여야를 막론하고 90% 예. 정도가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박원순 시장의 행보도 혹시 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데다가 이 강남구청장의 이런 그 행보도 누가 봐도 이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여서 어쨌든 차제에 좀 진정한 지방자치를 좀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좀 근원적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